이게 또 질문 주신 게 있어가지고 또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소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제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만 잡으신 판인 건지 아니면 아예 정말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몰아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금리가 0%대로 다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물가는 좀 많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빨리 빠질 수 있다. 라는 거고 불가능해 보이는 2몇 프로도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오고 이 고금리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것까지 왔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뭐 0%대 0%대는 1%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그 물가로 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일단은 저는 일단 물가가 어느 수준까지는 빠르게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게 뭡니까? 공급 문제 있었죠. 전쟁 같은 공급 문제 있고 돈 뿌려서 수요 있고 근데 이게 공급도 어떻게든 지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요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돈 이제 초과저축 이런 거 다 써가니까. 근데 문제는 요런 그 뭐 코로나 관련한 이런 이벤트 말고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과거와는 좀 판이 달라졌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필립스 곡선 그 설명드렸잖아요. 아예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필립스 곡선인데 요거는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 뭐 거의 똑같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필립스 곡선이 자 일주일 만에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 떨어지는 거고요. 실업률이 내려가면 물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실업자들이 많은데 뭐 물건을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주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근데 실업자가 없다는 건 너도 나도 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간다. 직관적이죠. 근데 이게 이론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되려고 하면 거의 그러니까 중국 경제든 뭐 미국 경제든 어디서든 거의 보편적으로 발견돼야 되는데 아니면 또 시대를 넘나들어서 뭐 중력이라는 게 중세는 중력이 있었다가 근대는 중력이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편적으로 발견이 돼야 좀 이론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아직 가설로 남아 있거든요. 가설로 남아 있는 이유가 80년대 이후로 잘 안 맞아서 그래요. 80년대 이후로는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필립스 곡선이 아니고 필립스 직선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 움직인다는 거지. 실업률이 내려와도 물가가 지금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여기 3% 이게 요 정도 전만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자연 실업률인데 요 정도 되면 물가가 요때부터 자연 실업률 밑으로는 물가가 팡 튀기 때문에 연준은 뭘 봐야 된다. 자연 실업률을 봐서 그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로 근처 가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약간 고의를 통해서라도 실업자는 좀 늘려서 요런 일을 막자는 게 연준의 통화 정책이었거든요. 뭐 이해되시죠? 왜 점점점 하다가 기울기가 확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뭔가 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3.5인가 그래요. 실업률이 뭐 굉장히 낮죠.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가가 이게 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물가 오른 거는 실업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뭐 공급과 뭐 그 다른 공급 충격 그런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 안 되다가 근데 왜 안 될까? 왜 80년대부터 안 될까? 답은 옆에 펼쳐놨네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에서 통화 정책은 요거 보면 되고요. 시장은 요거밖에 이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잖아. 가격은 어디서 결정돼요? 여기 수요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잖아. 그죠? DFP 요건 다시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인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이게 큰 거면 이 사이사이의 가격, 이 P가 올라가는 게 다 수요 공급이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 높을 때는 수요가 약하니까 그 가격이 요게 이제 수요가 자꾸 왼쪽으로 가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내려가서 수요가 높아지면 공급이 그대로라고 하면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80년대 이후로
필리프 복권이 잘 안 된 이유가 80년대 이후로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뭐 그 소련 붕괴되고 하면서 세계화가 됐지 않습니까? 글로벌 이제 분업화가 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있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과거 소련의 공산 국가들의 싼 노동력과 그리고 그걸 팔 수 있는 시장 그리고 국제 분쟁이 거의 사라지면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이렇게 되면서 공급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필립스 곡선은 냉전 시대에서 작동하던 건데 이게 원래는 되는 건데 이 공급이 늘은 거야.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가 치더라도 공급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고 해도 위에서 공급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업률이 이만큼 내려가지고 수요가 이만큼 늘었어요. 근데 공급이 그거보다 더 늘면 곡선이 안 올라가잖아. 가격이 뭐 올라갈 수가 없잖아. 위에서 짓누르는 그러니까 물가 하방 압력이 왕창 세진 거죠. 뭐 중국에서 나오는 공장,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값싼 이런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고 하니까 수요는 조금씩 느는데 공급이 빠르게 는 거죠. 사실 2차 대전 이후로 뭐 이렇게 80년대 이제 냉전이 사실상 끝나면서 그때만큼 그 글로벌하게 장사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공산국가 자유국가 그런 것도 없고 중국과 미국과도 교류를 하고 이제 소련도 러시아가 돼가지고 뭐 기름을 싸게 팔고 막 다 하니까 공급이 빠르게 는 겁니다. 공급이 이쪽으로 느니까 수요가 만약 그대로라면 공급이 늘어버렸기 때문에 피가 이거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가격이 이만큼 내려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만큼 휘어야 되는데 이 내려간 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필립스 곡선이 틀린 게 아니라 얘가 공급이 우측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느낌 오시는 거죠. 앞으로 공급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아니 예전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냥 러시아나 중동에서 기름 사가지고 중국, 한국 이런 데서 만들어서 미국, 유럽에서 소비하면 그게 딱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도 공장 만들어, 뭐 유럽에서도 만들어, 다 각기 만들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다 약간 비효율이잖아. 그러면 비효율이 뭐겠어요? 똑같은 인풋을 넣는데 아웃풋이 더 늘어나면 효율적인 거지. 근데 비효율이니까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얘가 내려가요. 그러면 눌러져 있던 필립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고 세계화가 완전히 없어지고 자유貿易없어지고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짓누르는 힘이 좀 약해진다. 약해지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재편이 완성된 어느 순간 되면 완성된 데가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겠지.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게 되려면 이게 인프라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공장 하나 짓는다고 뚝딱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십몇 년 걸린 건 아니고 뭐 짧게는 한 4, 5년이면 될 수도 있고 길면 한 10년까지는 걸릴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막 쏟아지면 또 그때는 또 진짜 디스인플레이션에 말씀하신 대로 또 디플레이션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건 그때 이야기고,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 이제 재편을 이제 막 시작할 때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늘어나기보다는 지금 줄어드는 거에 반응을 좀 해야 된다는 것.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사실은 왜곡이 있었던 거지. 약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중력이 있어가지고 곡선을 끌어내린 겁니다. 이렇게 끌어내린 거예요. 공급으로 조져버리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것만큼은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어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덜할 것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결국에는 보겠지만 한동안은 좀 그래서 레리 서머스 교수가 늘 얘기하던 게 자기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장기 침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갑자기 적고
대단하신 거야. 그 나이 때 자기의 그 업적 이런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걸 적고 이제 뭐 고물가까지는 아니라도 뭐 중물가, 중금리 이런 시절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왜? 서플라이가 줄어들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과거보다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압박도 클 것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거기도 동의하고 나중에 또 이게 다 완성되면 달라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